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다양한 재판과 사건들을 법률가의 시선으로 차분하게 들여다보는 김지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시간입니다. 여러분, 일단 시청하시기 전에 저희 채널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오늘 첫 번째 준비한 사건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커피 쏟아서 수십억을 번 사건이다. 우와, 미국은 정말 소송의 나라구나. 이런 약간 얘기들을 돌게 한 이제 공식적인 이름을 우리가 부른다고 하면 리백 대 맥도날드 사건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이제 이 사건이 저도 되게 흥미로워서 저희 첫 번째 사건으로 모셔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이 정말 그렇게 황당한 소송이었는지, 배심원단은 어떤 기준으로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 그리고 이 판례에 보면은 좀 알고 계셨던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컨셉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같이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으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함께 사건을 자세하게 들여다볼까요? 이 사건은 1992년에 발생했대요. 미국에 주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뉴멕시코주 앨버커키. 이 사건에 등장하는 분이 스텔라 리백 씨인데 당시 79세였다고 해요. 이분이 이제 맥도날드 드라이브 스루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었나 본데, 이날도 뭐 어느 날이랑 다름없이, 어느 때랑 다름없이 이제 맥도날드 드라이브 스루에서 따뜻한 커피를 한 잔 주문했습니다. 이때 커피 가격이 당시 가격이 45센트? 50센트? 그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백 씨가 커피를 구매하고 나서 차 안에서 이제 커피에다가 크림이랑 설탕을 좀 넣고 싶으셨나 봐요.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는 아니었어요. 저희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정차된 차 안에서 이제 뜨거운 커피에 크림이랑 설탕을 넣으려고 뚜껑을 열었는데 이제 이게 리백 씨의 이제 하체, 무릎 등으로 쏟아지게 된 겁니다. 엄청 뜨거웠겠죠? 근데 이 사건의 쟁점은 단순히 이제 리백 씨가 커피를 쏟았다는 아니었어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핵심은 그 커피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였냐라는 거였습니다. 이제 재판에서 문제된 온도는 저희가 숫자 얘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 이제 미국 기준은 화씨를 쓰잖아요. 미국 기준으로 180에서 190 화씨였다고 해요.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쓰는 섭씨로 환산을 하면 약 82도에서 88도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그 차 마시려고 정수기에서 온수했을 때 한 80도에서 한 90도 정도 나오잖아요. 보기만 해도 막 김이 막 펄펄 나는 엄청 뜨거운 온도인데 그런 커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고 측 변호사는 아니, 이 커피 온도가 일반 식당에서 제공하는 것보다 상당히 월등히 높은 게 아니냐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이제 갖고 왔는데요. 전문가들은 화씨 190 정도면 단 3초 정도 만에, 그리고 화씨 한 180 정도라면 한 10초 정도 노출되면 극심한 3도 화상을 입을 수 있다라는 증언들을 했다고 해요. 저도 화상의 그 정도에 대해 잘 몰라서 조금 알아보니까 이 3도 화상이라는 것은 그 접촉을 했을 때 피부의 그 굉장히 깊은 곳까지 손상이 되어서 피부 이식도 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정도의 매우 위험한 화상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고 측의 주장은 니네들이 제공한 맥도날드 그 커피 온도에 의하면 이거 쏟는 순간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화상을 입을 수 있어 라는 주장이었던 거죠. 실제로 리백 씨도 그 커피를 쏟고 나서 약 8일 정도 입원을 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피부 이식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리백 씨도 그 8일 동안 입원하면서 약 1만 달러 당시 금액으로 그 정도의 병원비를 지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히 뜨거워서 대인 사고 요걸로 간주된 게 아니라 실제 재판에서도 중대한 신체상 손해를 입은 사건으로 분류되어서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사건이 진행되면서 배심원단이 어떤 포인트에 맞추어서 판결을 내렸는지를 한번 들여다보게 됐는데요. 배심원단은 이제 여러 가지 제시된 증거들 중에서 맥도날드가 얼마나 이러한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렇게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이러한 위험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하였는지 집중을 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이 1992년에 일어났잖아요. 그로부터 10년 전 정도까지의 자료들이 제출이 된 것 같은데, 그 자료들에 의하면 맥도날드에서 판매한 커피 때문에, 그 커피의 뜨거운 온도 때문에 클레임을 걸었던 건수가 한 수백 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많은 건수에 대해서 맥도날드가 실제로 합의금을 지불하고 종결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배심원단은 맥도날드가 그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플러스 예방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집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배심원단은 맥도날드의 책임을 인정했는데요. 일단은 그 리백 씨가 입었던 뭐 병원비 지출이나 뭐 정신적 손해나 기타 등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보상해라. 그래서 20만 달러, 당시 금액으로 20만 달러의 보상액을 산정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맥도날드라는 기업에 대해서 니네들이 했던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아라. 혹은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조치해라 라는 어떤 위험의 억제를 목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항목으로 그때 당시 금액 약 270만 달러를 산정하게 됩니다. 배심원단은 리백 씨도 막 100% 자유를 준 건 아니에요. 리백 씨도 너도 조금 미안하지만 다친 거 너무 안타까워. 근데 조금 조심할 수는 있었던 것 같기도 해. 이래서 약 20%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렸던 20만 달러의 손해배상액을 20% 과실을 이제 반영해서 약 16만 달러로 이제 감액하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즉, 이 사건은 피해자라고 또 완전 면책을 준 건 아니고 피해자의 과실도 충분히 반영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미국 재판을 보면 실제도 그렇고 뭐 영화 같은 것도 그렇고 배심원단이 되게 많이 등장하잖아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는 배심원단 제도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도 이제 되게 오래전에 사실 배심원 그 제도가 도입이 되기는 했거든요. 국민참여재판제도. 그리고 변호사님들 중에 국민참여재판, 저희는 국참이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줄여서 국참 사건을 이제 해보신 분도 계시고 이제 안 해보신 분도 계시긴 할 거예요. 근데 저는 변호사 되고 나서 국참에 좀 여러 번 참여해볼 기회가 있었어서 최근에도 이제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피해자가 이제 출석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재판부가 이제 여력상 그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어떤 상황에 맞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국민참여재판이 이제 열리기도 하고 열리지 않기도 하는데, 실제로 가보실 기회가 있으면 되게 법감정을 이제 끌어올리는데 많은 공부도 되시기도 하고 되게 유익한 시간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가보면 저도 그렇고 뭐 로스쿨 이런 데서도 배울 수 없었던 그런 실무를 또 경험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 그 국민 참여 재판을 위한 배심원들을 뽑는 것도 가면은 거의 하루 종일 걸리긴 하는데, 오전에는 막 배심원단 진짜 그렇게 뽑으시거든요. 막 공 넣어갖고 번호 이제 한 100분 불러갖고 앉혀놓고 거기서 번호를 막 뽑고, 이제 검사랑 피고인 측이 우리는 싫어요 막 이런 사람들 빼고 막 또 다시 뽑고 이러다가 점심시간 되고 그 후에 재판 진행하고 뭐 이런 식으로 보통 되게 막 알차게 좀 이렇게 착착착착 진행이 되는데, 이제 우리 오늘 얘기하는 맥도날드 사건에서도 배심원단이 등장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나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아까 잠시 나왔는데요. 이 징벌적 손해배상의 의미에 대해서 한 번 더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자면, 이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건 단순한 보상은 아니고요. 어떤 기업이 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를 향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억제하기 위한 어떤 경고성 성격이 짙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270만 달러가 산정된 기준은 뭐였냐면, 이 배심원단이 그 맥도날드 당시 커피 매출, 이제 뭐 지점별, 구획별일 수도 있지만 그 어떤 특정 기준의 이틀치 커피 매출을 기준으로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270만 달러를 징벌적 손해배상 항목으로 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러면 리백 씨가 270만 달러를 그대로 받았냐? 그거는 또 아니었다고 해요. 재판부는 이제 배심원단의 판결을 들은 이후에 자신들의 권한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액수를 약 48만 달러로 감액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맥도날드가 따로 항소심을 제기하거나 하지는 않고 이제 자체적으로 리백 씨와 맥도날드 측에서 비공개 합의로 사건은 종결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사건의 의미를 보면 단순히 커피를 쏟고 기업을 상대로 이제 돈을 받았다, 이런 느낌의 사건이라기보다는 기업이 본인들이 어떤 위험이 발생했을 때 그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가, 그게 포인트가 되는 재판이었습니다. 즉, 상품의 높은 온도, 그 온도와 관련해서 반복되었던 클레임, 그 클레임과 관련하여 미래 피해자들에게 경고가 충분하였는지, 그리고 피해자의 과실은 없었는지 등등 이 모든 요소들이 함께 고려된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여러분, 오늘은 첫 번째 에피소드로 리백 대 맥도날드 사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재판, 사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